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리는 홍해걸 팁. 오늘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스피린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다보스 포럼이 열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요. 로이터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유럽 기업인들에게 다보스 회의에서 나는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라고 만찬 자리에서 털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통상 문제로 미국과 유럽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트럼프의 의도는 나도 너희 제품, 그러니까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들고 있는 아스피린을 매일 먹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과시하려는 의도였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이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검진표를 잠깐 볼까요? 미국은 우리와 달리 국가 원수의 피검사 결과를 언론에 낱낱이 공개하는 게 전통입니다.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이 지도자의 건강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문 기사에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지컬 이기잼 검진 결과가 쭉 발표가 됐어요. 잠깐 볼까요? 자, 올해로 71세네요. 키 몸무게가 나오고 맥박이 분당 68회. 이게 상당히 좋은 편이죠. 혈압이 아주 우수하네요. 수축기 122, 그리고 이완기 74. 이게 저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계속 더 살펴볼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공개가 됐네요. 총 콜레스테롤이 223, HDL 콜레스테롤이 67, LDL이 좀 높네요. 143. 그래서 이분은 약간의 고지혈증 환자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약의 목록을 백악관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크레스토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역시 먹고 있네요. 두 번째를 보십시오.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81mg이죠. 네, 소량요법.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0mg, 미국 사람들은 81mg인데 매일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대머리 치료제, 그리고 술란트라, 네, 안면 홍조. 우리 박준홍 선생님이 비욘디 강연 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제 이렇게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심장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인데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요. 저희 비욘디가 6개월 전이죠. 지난 5월 초 아스피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스피린 500mg 진통 소염 목적으로 팔리는 제형인데요.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이엘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 1년 6개월 가까이.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하다. 아스피린이 알고 봤더니 특유의 심장병, 뇌졸중 예방뿐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미국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왜 우리 소비자들이 구하지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영상을 올렸는데 공전의 히트를 쳤단 말이죠. 200만 명 이상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2탄, 3탄을 계속 발표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스피린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10년 내 심장병 발생률이 10% 이상인 경우다. 10% 이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고 계산기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라는 외신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다. 아직도 아스피린은 유용하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덕분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엘이 드디어 아스피린 500mg 판매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당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뒤늦게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 방송 이후로 뜻하지 않는 암초 두 가지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 이후로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겠다는 분들이 막 늘어난 거죠. 이건 제가 의도하던 바가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한 번도 아스피린을 무조건 누구나 먹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의사와 상의해서 드십시오.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 위험 요인이 10년 내 10%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보고 홍해걸이 그냥 아스피린 뭐 심장병, 항암 효과까지 있대더라 막 먹자. 그런 분들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이해득실을 따져서 손해, 부작용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큰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만난 암초는요. 사실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아까는 이제 극단적인 찬양론이고요. 이번에는 또 극단적인 반대론자들, 특히 의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아스피린이 무슨 독극물이나 되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먹지 말라. 출혈이 되고 피가 터지고 뭐 지혈이 안 되고 죽을 수 있고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막 언급을 하죠. 일부 의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아스피린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논문들이 두세 편이 발표됐습니다. 이제 이런 논문들을 근거로 의사분들이 이 맹목적인 아스피린 찬양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죠. 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에 관한 문제는 뭐 의사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팩트를 손상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영상 어디에도 저는 감히 의학적인 진실, 팩트가 어긋난 것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해걸이 뭘 한다고 떠드냐, 전부 다 엉터리다, 믿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옳으냐. 부작용을 과대 포장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먹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부 의사들이 유튜브에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속된 말로 이제 저희 영상을 까는 거죠. 뭐 까도 좋다 이거예요. 좀 뭐 근거를 갖고 제대로 알려주면서 이런 것도 주의하자. 이것까진 좋은데 이게 다 잘못된 거고 엉터리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런 일부 의사들이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착한 환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에게 갔는데 홍해걸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다 엉터리다. 먹지 마세요. 하고 그냥 극단적인 언사와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너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뭔가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가 만난 의사는 이렇게 반대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 전에 개념 정리해드려야죠. 아스피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이렇게 큰 거, 500mg짜리 한 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mg짜리 작은 거. 똑같은 성분인데 두 가지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도가 다르죠. 큰 거는요, 진통, 소염, 해열 목적으로 먹는 거. 감기, 몸살, 관절염 땐 이걸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하루에 8시간 간격으로 3번 먹어야 한다. 큰 걸로. 요 작은 건 뭐냐면 진통, 소염, 해열작용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오늘 주제죠. 심장병을 예방한다라든지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먹는 이른바 매일 소량요법 때 쓰는 제형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500mg짜리를 과거에 바이엘에서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제는 다행히도 500mg도 팔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게 아니고 100mg짜리 매일 소량요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작은 100mg 하루 하나를 먹는 건요.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앓았던 분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뭐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그래서 약을 먹거나 뭐 스텐트를 받고 있거나 또 과거에 앓았던 분들은 반드시 이 100mg 아스피린을 매일 드십시오. 이건 뭐 명확한 진리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심장병을 내가 앓은 적이 없어요. 나 건강해요. 증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고위험군이라 그러죠. 뭐 콜레스테롤이 높든 뭐 당뇨가 있든 담배를 피든 혈압이 높든 뭐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 이런 분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은 예방 목적으로 이걸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걸 먹는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먹자. 왜? 항암 효과도 가이드라인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이 아스피린 매일 소량요법의 순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소량요법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면서 반대하는 의사분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럽죠? 현재 심장병이 없는 보통 건강한 사람도 이걸 먹어야 할까요? 제가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8년 11월 12일이죠. 방송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가이드라인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곳에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비록 몇 가지 이 아스피린의 부정적인 논문이 나왔음에도 가이드라인은 바뀌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권위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 의사들이 어떤 치료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되는 게 옳은지 고민해서 처방 지침을 딱 마련한 거 아닙니까? 의사들끼리 이렇게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아스피린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우리가 이제 줄여서 USPSTF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근거에 입각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0에서 59세 사이의 성인은 10년 내 심장병 발생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적 매일 먹는 게 좋겠다. 지금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60에서 69세 사이에 연령이 좀 많은 분들도 등급은 좀 낮지만 환자가 원한다면 네, 먹는 걸 검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권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처방을 바꾸죠? 자, 다른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AHA, 미국 심장협회죠. 또 아메리칸 스트로크 어소시에이션, 미국 뇌졸중학회예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매일 소량요법 아스피린, 네, 고위험군에 대해서 처방하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내 심장병 발생률이
6에서 10%라도 처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USPSTF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넓은 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6%만 넘어가도 할 수 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미국 당뇨학회죠. 당뇨병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남자가 50세 이상이거나 여자가 60세 이상인데 당뇨고 또 다른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을 때, 네, 아스피린 처방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변함없이 건재한데 왜 이런 가이드라인이 무시되어야 하죠? 아닙니다.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도대체 10년 내 10% 이상의 심장병 발생률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글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영어로 하트, 심장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계산기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이 계산기가 뜹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영상이 뜹니다. 네, 심장병 계산기죠. 여기 보면 나이를 기입을 하세요. 성별을 기입을 하고 레이스, 인종이죠. 한국 사람 아더라고 누르면 되고요.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담배를 피는가 안 피는가, 이거를 기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큘레이트, 여기를 딱 클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 심장협회에서 만든 가장 권위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 의사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10% 이상 나오는 분이라면 나이가 50에서 69세에 해당되는 분이 말이죠. 그러면 비록 현재 심장병이 없어도 매일 아스피린 소량요법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권위 있는 기관의 설명을 볼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존스 홉킨스 병원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아스피린 매일 소량요법에 대한 글을 올렸네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아스피린 소량요법을 해야 합니까?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첫째, 현재 심장병이나 중풍을 앓거나 앓았던 사람들, 환자란 얘기죠. 두 번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이 관상동맥 질환 예방 차원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한 사람들, 그렇죠. 또는 한 번이라도 흉통을 경험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스피린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뭔가요? 이게 중요하죠. 심장병 경험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never 없다 하더라도, but 그러나 당신이 위험한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아까 계산기를 돌리든 뭘 하든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 당뇨죠. 당신이 당뇨인데 최소한 1개 이상의 심장병 위험 요인이 있다면 예컨대 흡연이나 고혈압, 그리고 당신이 남자인데 50세 이상, 여자인데 60세 이상이라면 그러면 당뇨 환자도 매일 아스피린을 드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아스피린에 대해서 너무 네거티브하게 팩트 이상으로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겁을 주는 의사분들께 여쭐게요. 여러분이 USPSTF 멤버보다 훌륭한 의사인가요? 아니면 메이오 클리닉 의사보다도 훌륭한가요? 아니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주치의보다 훌륭한가요? 트럼프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을 먹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대로라면 71세는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먹고 있잖아요.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스피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부작용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의 과대 포장도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 아스피린은요, 둘 다 일반의 약품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의사 처방 없이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슈퍼 같은 데서도. 이게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면 허용하겠어요? 그래,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제발. 지혈이 안 돼서 수술을 못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수술이 좀 불편할 뿐이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아스피린 매일 먹던 사람도 수술이 필요하면 3일 전에만 끊으면 원래대로 지혈이 돼요. 3일 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뭐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는데 지혈이 안 되면 이거 매일 의사가 먹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겁주지 마세요. 아스피린 먹으면 뭐 죽는다, 출혈, 뭐 뇌출혈, 뭐 위장병, 뭐 궤양. 위 궤양은요, 끊으면 바로 돌아와요.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중단하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 물론 무시무시한 부작용 맞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50대에 매일 아스피린 먹는 사람에게 먹으나 안 먹으나 출혈성 뇌졸중 증가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이 출혈성 뇌졸중이 걱정되는 분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USPSTF에서도 70을 넘어가는 분에게는 이걸 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확실히 여기가 터질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근데 그 높아지는 것도 어느 정도냐?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500명에 한 명꼴이에요. 500명에 한 명꼴. 499명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500명에 한 명꼴로 여기에 입원할 정도로 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출혈이 생긴다.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 499명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혈관이 엉기는 걸 방지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부작용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해걸이 비전문가다. 홍해걸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다. 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대요. 우리나라에서요, 저에게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 뭐 못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자 생활하는데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것뿐이에요. 대신 저는 모교에서 예방의학, 특히 역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개인을 치료하는 쪽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전문의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나 보도, 예컨대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약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 논문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쪽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비전문가라고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USPSTF의 의장을 하시는 분도 전문의가 아니에요. 미국 아이오와 보건대학원의 학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효과가 있고 없고는 전문의보다는 오히려 보건학이나 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터무니없는 비판이 있어요. 네. 바이엘로부터 제가 돈을 받고 하는가? 왜 그렇게 아스피린을 찬양하냐? 음모론입니다. 정말 아니에요. 10원 한 푼 저는 바이엘로부터 돈 받은 거 없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바이엘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0mg 안 팔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용출 실험이 어떠고 그건 제가 볼 때 핑계예요. 이거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1년 6개월 동안 안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 방송 이후로 지금 팔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엘 제약회사로부터 뭐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스피린은 지금 특허가 다 풀렸잖아요. 카피약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바이엘 거 안 드셔도 돼요. 예컨대 우리나라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훌륭한 약입니다. 그거 드세요. 뭐 바이엘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바이엘 음모론도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일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다고 언론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아스피린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심장병 계산기를 돌려보면 5% 내외입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사실은 먹는 대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 판단으로 먹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나 조지 부시나 제가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덩달아 막 먹는 거 마구잡이로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 당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는 뭐 주변에 의학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들이 있고 또 의학 지식에 밝으니까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도 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이게 비록 일반 의약품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약국에서 막 사서 드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50에서 69세 사이 연령인 심장병 계산기를 돌려서 10년 내 발생 확률이 10%를 넘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일 하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의사들이 좀 해주면 좋은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돌렸는데 내가 50에서 69세 사이인데 10% 이상이 된다. 그럼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스피린 소량요법을 적극 검토하세요. 단, 좀 아스피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사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한테 말씀해봐야 처방을 안 해주시니까 좀 긍정적인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찾아가서 제가 이 아스피린 소량요법 하고 싶은데 선생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관찰해서 아스피린을 처방하시면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원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00mg 이건 진통소용 목적이죠. 여러분이 두통, 감기, 몸살, 관절염 그래서 뭐 1주, 2주, 한 달, 두 달 아스피린을 먹어야 한다.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열 내리기 위해서 염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때는 기왕이면 이걸 드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진통제도 많지만 왜? 다른 진통소염제는 항암 효과 있어요? 심장병 예방 효과 있냐고요? 없잖아요. 이거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는 평생 용량 누적 효과가 있다. 단 90일만이라도 석 달이죠. 이걸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사람보다 이런저런 암 발생률이 좀 떨어지더라.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식적으로 대장암의 경우 가이드라인으로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진통 소염 목적으로 아플 때 500mg 이거 하루에 3번씩 기왕이면 이걸 드시라. 그리고 다 남은 이건 끊어야겠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항암 효과나 심장병 예방 효과로 먹고 싶다면 소량요법 작은 알로 하루에 하나를 드셔야 하는데 누구나 먹으면 안 된다. 부작용 있다. 그래서 50에서 69세 사이에 심장병 계산기 돌리시라. 10년 내 10% 이상인 경우 의사를 찾아가시라. 그리고 처방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아스피린과 관련한 저희 비욘드 입장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궁금하신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 비욘드 이 영상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저희가 올린 영상 가운데 팩트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의사분들, 전문가분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비판해 주십시오. 고칠 거 있으면 고칠게요. 제가 몇몇 분께는 공개 토론도 제안했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저에게 공개 토론하자는 분은 없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방송한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홍해걸 팁 좀 길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네, 그 제목만 보고 아 트럼프도 먹는다고 했으니 나도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 이 영상의 취지는 너무 네거티브한 유튜브 동영상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방송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